지금부터 2015년 학예직무연수 에치캠을 활용한 밀링기능사 실무 과정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밀링기능사 도면입니다. 이 도면을 가지고 에치캠으로 불러와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방법은 바탕화면에 에치캠 런처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에치캠 런처를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치캠 런처 창이 실행이 되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에치캠이라는 창이 하나 더 존재합니다. 마우스를 가져다가 클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에치캠 창이 실행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면 상단 좌측을 보시게 되면은 열기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열기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열기창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바탕 화면에 이제 파트 모델러에서 저장했었던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파일 이름을 예저의 4번이라고 해놓고 열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치캠으로 넘어온 파일을 더 선명하게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렌더링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그 옆에 아래를 가리키는 하단표가 있습니다. 아래를 가리키는 하단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렌더 바이 슬리프라는 아이콘이 존재를 하고요. 렌더 바이 슬리프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신 다음에 화면 하단 부분, 좌측 부분 보시게 되면은 탑이라는 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창에 마우스를 가져다가 우측 또는 좌측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보기 형식의 창이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서 저희는 등각도로 뷰 방향을 등각도로 더 자세히 보려고 등각도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등각도를 선택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시면은 정면도에서 이렇게 평면도에서 등각도로 방향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모재지그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모재지그 아이콘 가지고 일반 생재료의 모재를 생성을 미리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모재지그를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스톡 피처라는 창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우선적으로 할 거는 자동 모재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동 모재 설정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시는 이유가 얘가 솔리드입니다. 이제 자동적으로 모재를 설정을 하기 위해끔 체크를 하게 되면은 이 솔리드 면에 알아서 자동으로 소재가 생성이 되고요. 그 아래 보시게 되면은 Z 최소를 저희가 0.0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얘가 솔리드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소재가 알아서 이렇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건드실 필요가 없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2D로 작업을 하셨었을 때 그 부분은 이제 Z 최소에만 도면에 이제 최고의 두께, 깊이만큼 있죠. 그 깊이가 만약에 25다 그러면은 Z 최소에다는 25mm 값을 넣어주셔야 되죠. 저희는 솔리드를 했기 때문에 이 값이 아예 필요가 없는 거죠. 자동적으로 모재가 설정이 되므로.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소재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 원 부분은 이제 드릴 가공이겠죠. 드릴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점이라는 이제 원 중심에 점을 찍으셔야 합니다. 점을 찍어야지 드릴을 가공을 했을 때 그 공구 위치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점을 미리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우측 보시게 되면은 점이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점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도움말이 나오는데 이 도움말의 뜻은 이제 점 포인트를 클릭할 부분을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원이겠죠. 원 부분에 마우스를 가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스냅이 잡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잘 안 잡히셨을 때는 마우스 휠 버튼으로 앞으로 줌을 당겨가지고 화면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확대가 되셨을 때 마우스를 다시 갖다 주시면은 이렇게 저처럼 원 형태로 스냅이 잡힙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점 모양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확하게 점 모양이 나왔다. 그러시면은 엔터로 똑같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변한 게 보이시죠? 이제 다음으로 이 원점, 지금 보시면은 원점이 아래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 소재를 가지고 이 원점으로 아래로 내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옮길 형상은 이 소재와 형상이 움직여지겠고 원점은 고정입니다. 화면 우측을 보시게 되면은 변환 아이콘이 있고요. 이 변환 아이콘을 선택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변환 창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이나믹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이나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형상을 선택을 하여서 제가 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선택했던 부분에 그 위치로 가는 거죠. 다이나믹은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고 확인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도움말은 이제 움직일 형상들을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소재와 형상을 같이 움직일 거기 때문에 위에서 아래로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를 하셨으면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녹색 테두리로 변했다면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엔터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도움말이 이제 가공 원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요. 이 가공 원점 선택은 이제 원점 방향으로 어디 쪽으로 만들 거냐라는 뜻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소재의 모서리, 상단 부분 소재의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를 가다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파란색 창으로 스냅이 잡힙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형상이 마우스를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원점에 있는데 마우스를 위치를 하시게 되면은 똑같이 스냅이 잡힙니다. 스냅이 잡히셨을 때 마우스 좌측 버튼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소재와 형상이 그리고 드릴 점이 같이 아래로 이 원점이 있는 방향으로 내려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화면 우측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디자인 모드와 가공 모드가 존재합니다. 디자인 모드 같은 경우는 점과 이제 모재지그 변환을 이용하여 수정을 하였습니다. 이 형상을 제가 원점도 바꾸고 점도 생성을 하였습니다. 소재도 생성을 하고 이 디자인 모드는 형상을 수정할 수 있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죠. 이제 가공 모드 같은 경우는 페이스 커터, 센터 드릴, 엔드밀을 가지고 NC 데이터를 생성하는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성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되니까 얘는 가공 모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공 모드를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저처럼 스킨스 창이 생성이 되고요. 스킨스 이름을 예제 4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선택은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이라는 포스트를 사용할 거고요. 만약에 밀링 환약 센트럴 공용이 포스트가 없다고 하시면은 기존에 사용하셨던 포스트로 사용을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만약에 이제 또 밀링 환학 센트럴 공용 포스트가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십시오.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하셨으면은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디자인 모드에서 이렇게 가공 모드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제가 우선적으로 하셔야 할 부분은 페이스 커터입니다. 화면 상단에 페이스 밀링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페이스 밀링을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닫힌 프로파일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닫힌 프로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파일이다 보니까 형상 이제 솔리드 면들은 이제 인식이 안 되겠죠. 프로파일은 라인들을 인식이 되는데 소재를 저희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 소재에 마우스를 가다 주시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녹색 테두리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닫힌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일이, 이 라인들이 이 사각형으로 닫혀 있죠, 지금. 이 닫혀 있는 부분은 페이스 커터가 가공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서만 가공을 하겠다는 의미죠. 예, 녹색으로 나오셨으면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고요. 절삭 방법이 있습니다. 하향 가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향 가공 같은 경우는 우측에서 좌측으로 가공하는 방향이고요. 즉 왼쪽으로 가공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향 가공이 아닌 상향 가공이 있습니다. 상향 가공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공하는 방향이죠. 결국에는 오른쪽으로 가공하는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각도가 180도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재가 있습니다. 소재가 있고요. 그 안에 페이스 커터가 있습니다. 180으로 하시게 되면은 X축 기준으로 페이스 커터가 가공을 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각도가 90이다. 90이다 하시면은 이 Y축 방향으로 가공을 합니다. 페이스 커터가. 근데 저희는 안전을 하기 위해 180이라는 값을 넣고서 X축 방향으로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구 직경이라는 공구 직경에 100%를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소재가 있고요. 페이스 커터가 있습니다. 100%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한 번에 단일로 이 소재가 70에 70이고 가로 세로가 다 70에 70이라고 했었고 이제 페이스 커터가 직경이 100파이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해서 가공을 했다. 이 공구 중심으로 가공을 하겠죠. 그러면은 100%면은 한 번에 가공을 하는 반면에 예를 들어 공구 직경을 50%로 입력을 하셨다. 그러시면은 공구가 한 번은 가공하겠죠. 50mm를 가공하겠지. 50mm를. 그리고 나머지 20mm를 한 번 더 툴패스가 나오면서 가공을 하겠죠. 그럼 총 두 번에 걸쳐서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안 좋겠죠. 시간을 더 빨리 가공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툴패스를 두 번 가공하게 되면은 시간에 있어서 너무 미흡하게 되는 거겠죠. 다음으로 이제 진입 거리가 있습니다. 이 진입 거리 같은 경우는 소재가 있고 페이스 커터가 있습니다. 이 페이스 커터를 100파이라는 기준 하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구 직경에서부터 공구의 중심까지의 이제 거리값이 60이고요. 이 진입거리겠죠. 60이. 그리고 이 공구가 100파이였으니까 공구 이제 반지름 값은 50이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여기서부터의 10mm 값 10이 되겠죠. 이 거리는. 결국에는 안전하게 소재보다 10mm 더 떨어진 거리에서 페이스 커터가 내려오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을 하는 거고요. 네, 다음은 진입 반지름이 있습니다. 얘는 미리 보기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페이스 커터가 내려옵니다. 내려오죠. 내려와서 만약에 진입 반지름을 R2로 줬다. 내려오면서 R2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반지름 값으로. 반지름으로 내려와서 직선으로 가공을 하고요. 다음에 진입뿐만 아니라 태강, 즉 빠져나갈 때도 R2로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가공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직선으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와서 직선으로 가공을 한번 하고 바로 직각으로 올라오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진입 반지름은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모재 옵셈량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0.5라는 값을 입력을 하였고요. 자, 이제 미리 보기 형상에 있는 걸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재 옵셈량이 0.5입니다. 그러면은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 부분과 y 플러스와 y 마이너스 부분이 0.5씩 늘어난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소재가 70에 70이다. 그러면은 x 플러스와 x 마이너스 부분이 0.5씩 늘어났기 때문에 실제적인 소재의 거리값은 71mm가 되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구가 작은 파일을 사용을 하셨을 때 거의 모재 옵셈량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버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공구가 작은 걸 사용하셨을 때 그렇게 이제 버가 잘 생기지 않기 위해서 모재 옵셈량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디자인 모드에서 모재를 더 늘리고 싶었는데 못 늘려서 그냥 여기서 늘리도록 하겠다 해서 이 안에서도 디자인 모드와 똑같이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구 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X와 Y의 피드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신 다음에 이제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의 피드값이고 회전 속도는 분당 회전수라고 해가지고 이제 1분에 1200바퀴를 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구 번호는 T01번이 되겠죠. MCT 안에 즉 이제 머신링 센터 안에 공구 툴 번호가 1번에 페이스 커다가 꽂혀 있다. 그러면은 여기 공구 번호에 1번을 쓰시고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페이스 커터가 5번에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공구 번호는 5번이 되겠죠. 그리고 공구 직경은 100파이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너 반지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코너 반지름에 이제 공구 직경에 반지름 값을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페이스 커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하게 면이 평평한 면으로 나오겠죠. 페이스 커터는. 하지만 이제 코너 반지름 50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동그랗게 보랜드밀이 됩니다. 보랜드밀. 그렇게 되게 되면은 가공에 있어서 상당히 안 좋죠. 가공이 안 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겠죠. 그러신 다음에 하부 지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부 지름은 0.0이라는 값도 절대로 넣어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하부 지름을 0.01로 지정을 하였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하부 지름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가공하다 보니까 지금 가공 면적은 2분밖에 없는 거죠. 가공 면적은. 이렇게 되면은 툴패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죠. 이 싱크 부분은 100파인데 공구 직경이 100파이기 때문에 근데 얘는 0.01이기 때문에 가공 면적은 0.01입니다. 그래서 툴패스가 상당히 나오고 가공이 안 되겠죠. 이제 다음으로 각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도 같은 경우도 하부 지름과 마찬가지로 0.0이라는 값도 절대로 넣어주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45도라는 값을 제가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럼 페이스 커터가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 이게 45도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하부 지름은 안 나오지만 이 부분이 이제 45도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은 가공하는 부위는 이 부분밖에 없는 거겠죠. 그럼 툴패스가 상당히 이렇게 많이 나오겠죠. 정밀하게. 그렇게 되면은 가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공구 직경이 100파인데 가공을 하시게 되면은 툴패스가 무수히 나와서 가공이 안 됩니다. 다음은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를 100mm로 해주시고요. 안전 높이에서 시작 높이까지가 이제 급속 이송으로, 즉 G00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고, 이 가공 BP와 절입량은 제가 0.0으로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밀링 기능사 도면을 보시게 되면은 A형이 있고 B형이 있고 C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Z값, 즉 두께값만 보셨을 때 A형이 Z값 총 두께값이 26이고 B형 같은 경우가 25고 C형이 이제 24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A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재 두께가 26mm고요. 범용에서 이제 6면체니까 이제 사각형이니까 총 6면체입니다. 6면체. 면이 총 6개가 있죠. 근데 범용에서는 5면체를 가공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 군데는 가공을 안 하겠죠. 이제 나머지 한 면을 어디서 가공을 하느냐? MCT에서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공작물을 MCT에다 놓고 이 부분을 1mm 남은 부분을 가공을 합니다. 5면체 범용에서는 A형이 26이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은 범용에서 27까지 두께를 맞춰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1mm는 MCT에서 가공을 하죠. 이 1mm를 가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G54라는 워크 좌표계가 있습니다. 거기 안에 X가 있고 Y가 있고 Z가 있습니다. 저희는 X, Y는 안 건드리고 Z만 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Z가 마이너스 300.0이 나왔다. 저희는 이제 페이스 커터를 1mm 내려야겠죠. 그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301.0이라는 값을 저희가 이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센터 이제 페이스 커터뿐만 아니라 센터 드릴, 그리고 엔드밀까지 1mm가 더 내려와서 가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공 깊이와 절임량은 0.0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확인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툴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지금 이 점선이 나타나 있는 게 급속이송입니다. 이제 G00으로 급속이송은 빨리 내려가고 이 실선으로 나온 게 절삭이송이겠죠. 네, 다음으로 화면 상단에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홀 자동 가공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점 선택이라는 도움말이 나오고요. 점 선택은 저희가 디자인 모드에서 만들어놨던 이 점을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공구 진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릴 진입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선택을 하시게 되면 스냅 같은 게 안 잡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래그를 하셔야 합니다. 드래그를 하셨을 때 이렇게 연두색 모양이 났다. 그러면은 선택이 된 거기 때문에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제 홀 자동 가공해야 하는 창이 형성이 되죠. 안전 높이는 100mm, 접근 높이는 10mm. 안전 높이에서 접근 높이까지 G00으로 급속이송으로 내려오겠죠. 그리고 접근 높이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공 시작 높이까지 내려오겠죠. 가공 시작 높이는 원점에서 높입니다. 원점 방향이죠. 원점 방향이 가공 시작 높이입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센터 드릴과 드릴의 호환이 안 되므로 이 부분을 뭐 간통을 죽으셔도 이제 작성이 안 됩니다. NC 데이터에도 안 나오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센터 드릴과 드릴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설명은 안 드리고 바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 방법 탭으로 넘어오시게 되면은 센터 드릴이 있습니다. 센터 드릴 같은 경우는 NC 코드에서 G81이라는 코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깊이 설정은 3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깊이 설정은 1의 절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가공하는 양입니다. 그냥 1의 절임량이 아니라 이제 한번 가공하는 양. 그래서 3mm 주시고요. 그리고 접근 높이가 있습니다.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 그대로 이제 Z만의 피드값, 그리고 회전 속도는 스핀들이겠죠. 그리고 공구 번호는 T02번이 되겠죠. 이제 공구 번호가 T02. 네, 공구 직경은 공단에서 이제 주는 공구 직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 3파이 직경을 주기 때문에 3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고요. 황삭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공 방법 안에 드릴과 칩 브레이크, 팩 드릴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 같은 경우는 G81이라는 NC코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칩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G73이라는 코드가 작성이 되고요. 팩 드릴 같은 경우는 G83이라는 코드가 작성이 됩니다.
이 팩드릴은 이따 절임량과 같이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드릴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깊이 설정은 저희가 25라는 값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25라는 값을 입력을 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도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저희는 처음에 이제 절임량을, 가공 깊이량을 25라는 값을 입력을 했었죠. 근데 소재의 두께, 전체의 이 소재의 두께는 22mm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22mm만, 깊이 가공에 22mm만 넣으시게 되면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겠죠. 드릴이 이렇게 118도라는 꽉 껴져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공이 되면서 이 겉에 있는 부분은 간통이 안 되겠죠.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드릴이 있습니다. 드릴이 있고요. 여기서부터의 여기서까지의 거리값이 8파이, 이제 싱크가 8파이인데 이 8파이 기준 하에 여기까지 거리값이 2.4라는 값이 나옵니다. 2.4라는 거리값이 나오고요. 얘는 8파이 기준 하입니다. 만약에 10파이 드릴이었을 때는 2.4가 아니겠죠. 근데 저희는 8파이였을 때 이 높이가 2.4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22 더하기 2.4만 하시면 되는데 2.4만 하시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은 간통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22 더하기 3mm 3mm를 더 내려서 25mm 총 깊이량 25mm를 더 내린 겁니다. 그래서 깊이 설정은 25에 입력해 주시고요. 절임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임량 같은 경우가 1의 절임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의 절임량.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공작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작물이 있고요. 처음에 절임량만큼 3mm만큼 들어갑니다. 3mm만큼 가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접근 높이만큼 다시 올라옵니다. 접근 높이만큼 다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절임량 또 한번 또 가공을 하겠죠. 가공할 때는 이제 3mm를 아까 처음에 가공을 했기 때문에 3mm를 더 내려와서 총 6mm를 더 가공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접근 높이만큼 다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6mm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3mm를 더 더한 값 9mm가 더 내려오겠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이클이 나오는 형상이 팩드릴이라는 사이클이고요. G83이라는 사이클이 코드가 나오는 거죠. 이 기능이 팩드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칩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서 이제 드릴 같은 경우를 더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제 다음으로 접근 속도와 회전 속도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센터 드릴과 마찬가지로 접근 속도 같은 경우는 Z겠죠. Z의 피드 속도고 회전수는 스핀들 값. 1분에 1000바퀴가 돈다는 거겠죠. 이제 공구 번호는 T03이 되겠고요.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8파이 드릴을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8파이 드릴로 해주시고 확인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얘는 이제 센터 드릴과 드릴이 이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겹쳐져서 나온 거죠. 툴패스가. 네, 다음으로 황삭 자동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황삭 자동 가공 아이콘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도움말이 나옵니다. 셀렉트 지오메트리 투 머신이라는 도움말이 나오죠. 얘는 가공할 형상을 선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가공할 형상은 모델이겠죠. 모델에 마우스 가다 주시면은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 그러면은 선택이 되면은 녹색 테두리로 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면은 도움말이 바뀝니다. 이제 가공 영역 선택, 모델 체크 시 미선택이라고 나오는데 이 도움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공할 영역을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이제 가공할 영역은 이 모델 형상 소재겠죠. 이 부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저희는 이제 황삭 탭 안에 황삭 창 안에 그 안에 이 가공 영역 선택이라는 의미가 또 하나 더 삭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입력을 하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반 탭 안에 절상 방법을 상하향 가공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상향 가공이라고 하시게 되면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오른쪽으로 가공하는 거겠죠. 오른쪽으로 하는 방향. 그 반대로 하향 가공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왼쪽으로 가공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얘는 상하향 가공을 같이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가공을 상향 가공하면서 하향 가공, 상향 가공, 하향 가공을 같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무수히 빨리 가공이 되겠죠. 그리고 공구 직경은 50%를 놨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엔드밀로 이 부분을, 이 구간을 가공을 했습니다. 가공을 했고요. 그리고 50%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구의 중심까지 한 번 더 가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공구가 부하가 없으면서 공구는 더 오래 쓰실 수도 있고 면도 상당히 좋게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에 반면에 예를 들어서 공구 직경을 108로 입력을 했다고 가정을 하에 이렇게 똑같이 가공을 똑같이 합니다. 처음에 가공을 하고요. 다음에 100%이기 때문에 가공했었던 부위를 또 가공을 안하고 그 옆을 바로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하고요. 원래 여기 딱 붙어서 가공을 하겠죠. 가공을 하는데 이 구간이 이제 조금 버가 생기겠죠. 버가 생기면서 바닥면이 살짝 이제 좋아지진 않겠죠. 그리고 이렇게 18 공구인데 18가 이렇게 한 번에 계속 다 들어간다고 하면은 공구 수명이 되게 짧겠죠. 부하도 많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는 추천 안 드리고 50%를 추천드립니다. 여유량이 있습니다. 이 여유량 같은 경우는 X, Y, Z XY, Z의 여유량입니다. 근데 이 Z가 왜 포함이 되느냐? 이 아래도 Z 여유량이 있는데 포함이 되느냐? 보시면은 이 Z 여유량이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0.3이라는 값이 Z만 안 먹힙니다. 하지만 이 0.0이라는 값을 없애주시게 되면은 이 위에 있는 이 여유량 값이 0.32 Z도 먹힙니다. 이 다음으로 이제 공차 같은 경우는 정밀 공차죠. 가공을 하셨을 때 정밀하게 나오는 치수 공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 안에 이제 셀렉트 스톡이라는 부분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아까 가공 영역 선택, 모재 체크 시 미선택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제가 탑재되었다고 하는데 아까 그냥 엔터로 넘어가가지고 원래 황삭 창 안에 또 탑재가 됐다는데 이 셀렉트 스톡이라는 부분이 이제 가공 영역을 새로 다시 선택을 해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네, 공구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피드 값이 아까 말했다시피 X와 Y 그리고 접근 속도는 Z겠죠. 회전 속도는 분당 회전수라 해가지고 1분에 1200바퀴 돈다는 이제 스핀들 값이고요. 공구 번호는 04번이 되겠죠. T04. 공구 직경 같은 경우는 공단에서 주어지는데 지금 이 예제 4번 도면 같은 경우는 이따 이제 뭐 툴패스를 보셨을 때 가공이 안 될 거예요. 18을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저는 이따 툴패스 나오고 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안전 높이를 20mm로 하고 안전 높이에서 시작 높이까지 이제 빠르게 내려오겠죠. 급속 이송으로.
다음에 이제 가공 깊이를 저희가 0.0을 입력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솔리드 모델링입니다. 솔리드 모델링이기 때문에 자동 깊이 가공입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하여 이제 공구가 이제 툴패스가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솔리드일 때만 자동적으로, 엣지캠은 솔리드일 때만 자동적으로 Z값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공 깊이는 0.0으로 입력을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2D가 있습니다. 2D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가 아니라 라인으로만 이제 밀린 기능사를 라인으로만 그렸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도면을 보시고서 그 깊이값만큼 정확하게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2D였을 때는요. 그리고 절임량이 있습니다. 이 절임량은 저는 10mm로 해놨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절임량 같은 경우를 10mm라고 입력을 했죠. 예를 들어서 10이 아닌 5mm를 제가 절임량을 입력을 했다. 5mm를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한 번에 5mm가 1의 절임량이다 보니까 한 번에 내려와서 가공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여기 이제 7 부분이 있습니다. 7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한 번 가공하겠죠. 한 번 가공을 하고 5mm 내려서 한 번 가공하고 나머지 2mm가 또 내려와서 또 가공하겠죠. 그러면은 두 번에 걸쳐서 가공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툴패스가 두 번이 나오는 거겠죠. 깊이 가공이 되는 거면서 두 번이 나오겠죠. 그렇게 하면은 시간적으로 너무 디테일하기 때문에 저희는 10이라는 값을 넣어가지고 그냥 한 번에 7까지 그냥 다 한 번에 가공을 할 수 있게끔 10mm를 넣어준 겁니다.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체크하셨던 셀렉트 스톡이라는 부분이 도움말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가공 영역 소재를 설정해달라 해가지고 이 부분도 프로파일밖에 설정이 안되기 때문에 형상은 아무리 클릭해봤자 선택이 안됩니다. 소재 부분을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시면은 이렇게 녹색 부분으로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때 엔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툴패스를 생성을 하셨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툴패스가 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부분이 툴패스가 안 나오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제가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을 놓으시게 되면은, 평면도를 놓으시게 되면은 제가 한번 측정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을 해보시게 되면은 대략적인 위치에 갔다가 클릭 눌러주시면은 이제 하면 이제 피드북 안에 3D 이 안에 9.748이라는 거리값이 나옵니다. 9.748은 10파이 엔드밀인데 이 안에 못 들어가죠. 10파이 엔드밀이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나오겠죠. 10파이가 안 나오겠죠. 이 도면이 지금 공단에서 잘못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이런 도면이 나오셨다 하시면은 이제 심사위원들한테 설명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10파이가 안 나오니 이 부분을 수정을 해달라, 도면을 직접 수정해달라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시면은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는데, 이제 공단이 주어진 건 10파이지만 만약에 엔드밀이 8파이 엔드밀이 있으시면은 이제 8파이 엔드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파이 엔드밀로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황사가공이라고 있는데 이 황사가공을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또는 우측 마우스 누르셔서 편집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황사가공 창이 나오는데, 이제 이 뜻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제 형상 선택을 하시고 다시 모재 가공, 이제 모재 선택 시 미선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가공 영역 그 부분도 그냥 엔터로 넘어가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안 건드려도 되니까 이 부분은 체크를 안 하고 그냥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인으로 그냥 넣으면은 창으로 나옵니다. 창으로 나오고요. 이 안에 저희는 공구를 10파이가 아닌
8파이로 바꾸도록 하고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형상이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형상 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엔드밀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엔드밀 거리와 이 소재의 거리가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10mm 정도, 안전하게 10mm 정도에서 내려가도록 충돌 방지를 위하여 더 빼서 들어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등각도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 포켓 부분에 이렇게 엔드밀이 사선으로 들어갑니다. 사선으로 들어가서 드릴 구간으로 안 들어가죠. 이 드릴 구간 들어가게끔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삭 가공 우측 가리키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3.3 황삭 탭이 있습니다. 얘를 더블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근 방법 탭으로 넘어오신 다음에 접근 방법에 드릴 지점을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엔드밀이 드릴 뚫린 지점으로 들어가야지만 이제 공구가 손상이 없이 정확하게 가공을 하겠죠. 그러신 다음에 이제 진입 구간 절삭 이송 체크를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Z가 내려갈 시, Z가 이제 내려갔을 때 만약에 진입 구간 절삭 이송을 체크를 안 하시게 되면은 Z가 내려갈 때 G00으로 내려갑니다. 급속 이송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G01로 절삭 이송을 하여 천천히 내려가겠죠. 그리고 XY 모재 진입 거리를 10mm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이제 엔드밀이랑 소재가 너무 가까이서 엔드밀이 내려오다 보니까 충돌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0mm만큼 더 늘려서 더 멀리서 내려와서 가공을 해라.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전하게 10mm를 입력을 하고요. 드릴 지점으로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위에 상단에 이 드릴 포인트 표시가 활성화가 되고요. 이 활성화 되어 있으면 마우스를 가다가 왼쪽 버튼, 좌측 버튼에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이제 돈말이 나오고요. 돈말이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제 엔드밀이 드릴 들어가는 구간이 어딘지 선택을 하라는 뜻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드릴 점을 아까 선택을 했었죠. 드릴 가공했을 때도. 저는 이 구간을 드래그 하여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시면은 이렇게 연두색으로 나오죠. 연두색으로 이렇게 됐을 때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10mm 구간 늘어난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엔드밀이 드릴 지점으로 내려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황삭 작업은 끝났고요. 이제 정삭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형상 자동 가공 아이콘을 선택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셀렉트 프로파일이라는 이제 도움말이 생성이 되면서 이 도움말 같은 경우는 가공할 형상을 선택을 해달라는 뜻입니다. 저희가 가공할 형상은 이 모델이겠죠. 이 모델에 마우스를 두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 트리로 빨간색 바운더리가 잡힙니다. 이때 마우스 좌측 버튼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게 되면 녹색으로 바뀌는데 이제 녹색은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선택이 되었으면은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면은 이제 가공 영역 선택, 모델 체크 시 미선택이 있는데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황삭 창 안에서는 이 뜻 같은 게 이 탁제가 되어 있었죠. 황삭은. 네, 형상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탁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선택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공 영역 같은 경우는 소재겠죠. 이렇게 닫혀있는 구간, 이 구간이 이제 이 구간으로 가공 영역이 되는 거겠죠. 소재를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녹색 테두리가 될 겁니다. 거기서
녹색 테두리가 되셨으면은 엔터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오시게 되면 형상 자동 가공이라는 창이 형성이 되고요. 절삭 방법은 하향 가공. 여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에 의한 경보정이 있습니다. 공구 경보정에서 아래 누르시면 이제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을 하고요. 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길이 보정값 바로 옆에 엔드밀 옆에 있겠죠. 엔드밀 옆에 딥값이 있습니다. 딥값. MCT 안에 있다는 거죠. MCT는 머신 센터죠. 뒷값에 이제 공구에 의한 경보장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뒷값에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뒷값에 만약에 모델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엔드밀의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뒷값에.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구에 의한 경보정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MCT, 즉 실제로 가공하였을 때는 MCT 뒷값 안에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 2가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미리 보기 형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구가 다 있고요. 공구가 있고 이제 반지름 값은 2mm입니다. 엔드밀이 진입을 하였을 때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겠죠. 진입을 했을 때 아래로 들어오고 가공할 때는 직선으로 가공하면서 이제 빠져나올 때도 이제 태각할 때도 아래를 주면서 빠져나오겠죠. 이게 반지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공구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똑같이 이제 이송 속도 같은 경우는 피드가 이제 XY가 되는 거고요. 이제 Z 이송 속도는 말 그대로 이제 Z 피드가 되는 거고 회전 속도는 1분당 회전 속도니까 1200, 1분 동안 1200바퀴가 돈다는 거고 공구 번호 같은 경우는 T04번이 되겠죠. 똑같겠죠. 그리고 공구 직경 같은 경우도 아까 10파이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는 8파이로 똑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공단에서는 8파이를 안 줍니다. 10파이로 줍니다. 기존에 학교에 8파이가 있으시면 8파이를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아니시면은 심사위원이랑 얘기를 하셔가지고 도면을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구간을. 저는 공구를 바꿔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깊이 설정 탭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안전 높이는 20mm, 접근 높이는 10mm. 안전 높이에서 접근 높이까지 급속 이송으로 내려오겠죠. 접근 높이에서 잠시 멈췄다가 가공 시작 높이까지 또 내려오고 이 가공 시작 높이는 원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가공 깊이는 저희가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가 솔리드입니다. 솔리드이기 때문에 알아서 깊이 값을 찾아서 자동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0.0이라는 값을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2D로 가공을 하셨을 때 솔리드가 아닌 2D로 가공을 하셨을 때는 가공 깊이 값에 도면에 맞는 값을 넣어주셔야 되겠죠. 네, 여기 절임량이 있습니다. 이 절임량은 저희 0.0조차도 입력을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형상 자동 가공 같은 경우는 얘는 정삭 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삭. 형상 자동 가공은 이제 정삭이라고 보셨을 때 절임량이 황삭 엔드밀에서 벌써 다 가공을 했는데 정삭에서 절임량을 넣어주시게 되면은 당연히 깊이 가공을 하겠죠. 근데 황삭에서 벌써 다 가공을 하고 0.3밖에 안 남겨놨는데 이 구간이 꼭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정삭에서는 이 구간이 절임량이 안 먹히겠죠. 그러시고 이제 확인으로 바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상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툴패스 형상 자체가 이 구간은 안 나옵니다. 이 구간은 안 나오기 때문에 이 구간을 나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7항사 우측 가리키는 화살표를 누르시게 되면은 7.1 형상가공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형상가공이라는 탭을 더블 클릭을 하여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어 탭으로 넘어오셔서 공구 제어를 웹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확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유관도 툴패스가 생성이 된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상단에 가공 시뮬레이션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가공 시뮬레이션 아이콘에 클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서 보시게 되면은 플레이 버튼이 있습니다. 얘는 이제 시작 버튼이겠죠. 여기서 이제 속도 조절하는 제어 장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게 속도 제어 장치고요. 저희는 이제 바로 플레이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페이스 커터, 센터 드릴, 드릴, 그 다음에 엔드밀 들어와서 가공을 하고요. 황삭 가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삭 가공으로 마무리 집니다. 여기서 가공이 시뮬레이션을 다 보셨으면은 이제 닫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닫기 아이콘에 클릭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C 데이터 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간을 또 보시게 되면은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아이콘이 존재합니다. 이 NC 데이터 출력 아이콘에 클릭을 한번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게 되면은 NC 데이터 출력이라는 창이 생성이 되고요. 저희가 가장 먼저 하셔야 할 부분은 찾아보기겠죠.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건지 찾아보기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찾아보기를 누르시게 되면은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파일 이름 5552 그리고 이 앞에는 영어 대문자 5가 있어야 합니다. 영어 대문자 5를 입력을 해주시고 뒤에 4자리 숫자는 이제 원하시는 숫자 4자리를 아무거나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NC 파일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MCT에 들어가는 파일 이름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봤을 때 바탕화면에다 그냥 컴퓨터 안에 빼놨을 때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그럼 프로그램 파일 이름이고요. 이거는 이대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제가 NC 데이터를 뽑고서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공구 이름이 있습니다. 논이 있겠죠. 이 논 같은 경우는 1, 2, 3, 4 이 툴 번호들 전부 다 한 번에 같이 NC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4번만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4번만 선택을 하고서 확인을 누르게 되면은 이 4번에 대한 NC 데이터 값만 나오는 거겠죠. 근데 저희는 논으로 하고 확인으로 바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게 되면은 코드 제네레이터라고 해서 창이 하나 나오는데 엔터 프로그램 아이디 넘버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제 얘가 프로그램을 MCT 안에다가 파일을 이제 보낼 수 있는 숫자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까 프로그램 이름 똑같이 번호 똑같이 입력을 해주시고요. 영어 대문자 적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 나옵니다. 무조건 숫자 4자리 아까랑 똑같은 4자리 숫자를 똑같이 적어주시고 OK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NC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되면서 아까 저희가 이름 저장을 하였을 때 번호입니다. 얘가 이제 NC 데이터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MCT 안에서는 얘가 이름이 되겠죠. 그럼 이것으로 2015년 학예직무연수 에치캠을 활용한 밀링 기능사 실무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